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20페이지죠. 지목을 봅니다. 지목. 자, 지목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한 문항 이상, 뭐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지목 봅니다. 지목. 자, 지목이 일단은 지목에서는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지목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지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목의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의의하면서 같이 지목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요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목에는 전체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래서 28개의 그 법정 지목에 대한 거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봅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하고 구분을 해서 종류를 구분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목의 정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죠. 용도. 자, 지목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목은 그 현황에 따라서 용도 지목이 있고 토성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형 지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더라 이겁니다. 용도 지목. 이 내용은 이제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토성 지목, 지형 지목.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자, 토성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거고요. 지형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고저, 어떤 수륙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지형 지목이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뭐를 구분을 한다?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데 맨 처음에는 지목이 18개였어요. 그러다가 19개로 늘어나고 21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4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개다? 28개. 28개의 법정 지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1910년도,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1910년도에는 18개에서 출발했다가 계속 지목이 점점점 늘어나서 현재 오늘날에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다라는 거. 자,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한다? 등록을 하는데 지적 공부에서 뭘 생각하신다? 여기서는 목도장을 기억해. 목도장. 지목은 무엇이다? 어디에? 도장에. 그럼 도장인데 여기서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즉 토지대장하고 뭐가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도하고 무엇을 의미해요? 도면이니까 지적도와 그 다음에 임야도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지목은 이렇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목도장에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목도장에 등록이 되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이냐. 코드 번호와 함께. 이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정식 명칭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는 코드 번호하고 정식 명칭으로 하지 않고 부호로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체에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24개의 지목은 무엇이다? 두 문자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차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차문자 4개 어떻게 기억하신다? 차장, 천원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4개의 경우에는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어떻게
차문자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로 이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법령에 보시면 지목에 설정 원칙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 잠깐 보면은요. 시행령 59조에 보시면 1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이걸 무엇이라 한다? 1필 1목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지목을 어떻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이 돼도 지목은 바꿀 수 없다.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4번이죠. 4번. 즉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해가지고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미리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요 대표적으로 4개가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죠. 이거 외에도 등록 선후의 원칙도 있고 용도 경중의 원칙도 존재하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밑에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죠. 맨 밑에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제 그림화 시켜서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29회 때 한문항에 나왔었는데 역시 이 부분이죠. 두문자, 차문자 제대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는 목장용지는 목, 하천은 천, 기역과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기역과 디귿이 들어가는 거,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는 것은 1번이죠. 1번. 그 정답은 1번이더라 이겁니다. 작년도 29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자, 이제 24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이 법정 지목이 나옵니다. 자, 법정 지목이 1번부터 28번까지 1번이 코드 번호 1번을 의미하는 거고 28은 코드 번호 28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부터 잡종지까지 여러분들은 이 전부터 잡종지까지 순서대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법정 지목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만 당연히 공시에서 우리 지적에서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학계론에서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전부터 잡종지까지 28개의 지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을 설명하다가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 이제 바로 뭐냐면 전입니다. 코드 번호 1번이 전이고 2번이 코드 번호 무엇이다? 답이더라 이겁니다. 그 전과 답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전과 물이죠, 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전입니다. 전. 그래서 이 전과 답의 차이는 작물의 무엇? 작물의 경작 방식이다. 작물의 경작 방식에 따라서 전과 답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묘목, 당나무, 뽕나무, 당나무, 그 종이 만드는 재질이죠. 뽕나무, 그 다음에 죽순, 그 다음에 원예작물.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예작물에서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과수류는 제외한다. 시험에만 나왔었죠. 그럼 왜 원예작물에서 과수류는 제외를 하느냐? 이 과수류와 관련된 것은 지목이 무엇이다? 과수원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벼라든지 연이라든지 벼, 연,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골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알으셔야 될 것이 연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왕골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다. 배수가 용이롭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유지 이렇게 됩니다. 유지 이렇게 돼요. 유지. 그래서 유지의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이제 몇 번이 되냐면 19번이 됩니다. 유지는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19번입니다. 19번 쪽에 보시면 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유지. 자, 유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유지는 어떤 것이 유지냐면은 물이 고이는 곳. 이 물이 고이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럼 물이 어디에 고여 있느냐 이거죠. 자, 물이 어디 고여 있어요? 저수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그죠? 호수라든지, 연못, 소류지 이러한 것들에 물이 고여 있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유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예요? 요거죠.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다. 그러면 이때도 무엇이 된다? 지목이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유지. 자, 유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유지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에서 분리돼서 나온 지목이 20번 해가지고 바로 무엇이다? 양어장이더라 이겁니다. 20번에서 양어장이 되는데 이 양어장은 반드시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되냐면은 양어장은 반드시 육상에 있어야 됩니다. 육상에 어떠한 수산생물, 육상의 수산생물의 어떠한 번식이라든지 양식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양어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육상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해상이라고 표현돼서 시험에 잘 나와요. 해상, 즉 바다. 바다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틀린 지문이고 지목도 부여할 수 없는 거죠. 지목도 설정할 수 없다. 양어장 나오면 항상 앞에 육상이냐 해상이냐 요거 잘 판단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죽순이라고 써 있어요. 1번에. 다시 1번으로 보면 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제목은 이제 무엇이다? 전입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중림지. 요거는 코드 번호 5번 해가지고 무엇이다? 코드 번호 5번 해가지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로 보시면 코드 번호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임야가 나옵니다. 자, 임야의 핵심은 땅자하고 지문상에 땅자하고 지자가 나오면 땅지자가 나오면 무엇이 된다? 임야가 되더라 이겁니다. 중림지, 그 다음에 수림지, 뭐 황무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그 모래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갈땅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임야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 근데 땅자와 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임야는 아니고요. 하나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석지입니다. 간석지는 등록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지목을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간석지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왜 간석지는 등록이 안 되냐? 최대 만조이 바로 아랫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야에서 간석지가 나오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습지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뭐야? 임야예요. 간석지의 지목은 없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야에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임야는 여기다 플러스 자연공원법. 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의 지목은 무엇이다? 이것도 역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의 지목은 임야이더라 이겁니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임야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국립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뭐 설악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지목이 임야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무엇이다? 임야더라 이겁니다. 자, 이 공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공원이 2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자 들어가는 것은 지목이 대부분 뭐라고 보시면 돼요?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교재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넘기셔서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는 정서생활이, 공원은 지문상에 이런 말이 또 들어가야 되죠. 휴양이라든지 정서생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지목이 무엇이다? 공원이더라 이겁니다. 근린공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린공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 개념만 보시면 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무엇이다? 공원 임야고요. 그 다음에 27번 해가지고요. 지목이 묘지라는 게 있어요. 묘지. 그래서 묘지공원의 지목은 무엇이다? 묘지공원의 지목은 묘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공원하고 묘지공원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공원이라고 써 있으면 전부 다 무엇이다? 지목은 공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묘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묘지는 묘지공원이 묘지고요. 보통 봉안시설의 경우에 지목이 무엇이다? 묘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묘지공원에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묘지공원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뭐가 있을까?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러한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묘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목이 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대.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전답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가 전답 다음에 과수원이 앞쪽으로 오세요. 자,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를 재배하는 거죠. 뭐 사과, 배, 시험에 나왔던 거, 호두가 한번 시험에 나왔죠. 호두를 재배하는 토지, 호두를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과수원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수원이에요. 근데 과수원도 워낙 크잖아요. 이렇게. 그럼 과수원 내에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이것은 과수원이 아니라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원 이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수원 내에 어떤 저장 시설이 존재하면 이 저장 시설의 지목은 역시 무엇이 된다? 얘는 과수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창고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야. 창고용지가 아니라 과수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은요, 사과, 배, 호두, 뭐 밤도 존재하겠죠? 밤 등등등 이러한 과수를 재배하는 것은 과수원이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장용지라는 게 있어요.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목장용지냐면은 축사라든지 어떤 초지를 조성을 한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목장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교재 25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뭐 축산업이라든지 낙농업이라든지 초지를 조성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목초를 재배한다라든지, 뭐 같은 개념이죠. 목초를 재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목이 무엇이 된다? 목장용지다 이겁니다. 목장용지도 워낙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축사의 부지도 축산 그 2번에 보시면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가축을 사육한다고 나오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의 부지도 무엇이 된다? 목장용지다 이겁니다. 이때 가축의 종류가 한번 15회 때, 그러니까 10년 넘었었죠. 예전에 한번 요 부분이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 제2조에 가축의 정의가 써 있고 그 2조에 가축의 종류가 써 있습니다. 노새, 당나귀, 토끼, 뭐 꿀벌, 뭐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된다? 가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목장,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바로 뭐가? 임야. 자, 임야의 핵심은 무엇이다? 땅자와 지자더라는 것은 임야더라 이겁니다. 됐죠? 중림지의 지목도 임야가 되겠죠. 죽순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랑 조심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 땅자와 지자, 모래땅, 자갈땅도 대부분 다 임야인데 여기서 코드 번호 17번 잠깐 볼게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유수가 있는 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란다? 하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향후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란다? 이것을 우리는 하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천의 이러한 주변에 하천 주변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천 주변에 모래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갈땅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천 주변에 모래땅, 자갈땅의 지목은 무엇이다? 얘는 하천이더라 이겁니다. 하천. 하천이 요런 게 이제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보다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 있겠죠. 요게 18번째 해가지고 무엇이다? 18번째에서 국어더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국어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국어는 두 가지의 개념인데 하나가 일단 잘 나오는 게 인공적인 수로. 그래서 국어 이제 17번 쪽 보세요. 인공적인 수로가 나오면 뭐다? 인공적인 수로가 나오면 지목이 무엇이 된다? 얘는 국어가 된다 이겁니다.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의 지목은 국어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의 수로. 소규모의 수로도 무엇이 된다? 국어가 되더라 이겁니다. 하천은 큰 개념, 국어는 작은 거. 인공적인 것들은 뭐다? 인공적인 수로. 보통 우리가 그 답 쪽에 가면 별을 재배하는 데 보면 인공적으로 수로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의 지목은 무엇이다? 국어. 소규모의 수로도 무엇이 된다? 이것도 국어가 되더라 이겁니다. 국어에서 뛰쳐나온 놈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국어에서 뛰쳐나온 놈이 바로 국어 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유지예요. 물이 고여 있는 거. 여기서 뛰쳐나온 놈이 20번에서 무엇이다? 양어장이더라. 이거 양어장. 저기다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천이 나왔으니까 하천 끝에 물을 막자. 이렇게 막자. 그리고 요게 16번 해가지고 무엇이다? 제방이더라 이겁니다. 제방 보세요. 제방. 16번에 제방. 제방은 어떤 것들이 제방이냐면은 조수, 파도, 바람, 그 다음에 유수, 모래도 막는 거, 이런 것들. 방파제, 방조제, 방사제, 방수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제방이 되더라 이겁니다. 16번 쪽에 보시면 제방이 나와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네. 30페이지.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바로 무엇이다? 제방이더라 이겁니다. 제방.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이렇게. 양어장.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1번 먼저 볼까요? 양어장 다음에 물하고 관련된 거니까 수도용지. 수도용지다. 수도용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죠. 수도용지는 물을 치수해가지고요. 치수하고 도수하고 이것을 정수하고 이것을 배수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수도용지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원지의 개념이 바로 뭐가 돼요? 수도용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야까지 했고
다섯 번째가 임야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다시 앞쪽으로 오세요. 여섯 번째 광천지죠. 임광해 광천지. 광천지. 이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가 올라오다든지 약수가 올라온다든지 석유류가 올라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광천지다 이겁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이러한 것들이 용출되는 것이 용출되거나 이것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광천지다 이겁니다. 광천지. 그런데 이것을 이 광천지를 이러한 온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을 하기 위한 송유관, 송수관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잡종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7번 임광 그 다음에 염이죠. 7번이 바로 코드번호 7번이 바로 무엇이다? 염전을 의미하더라. 염전. 자,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거.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무엇하는 거? 채취하는 거. 소금을 채취하는 거. 천율제원 방식. 그래서 7번에 26페이지 보시면 바닷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소금을 채취하는 곳만이 바로 무엇이다? 염전. 천율제원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염전이고요. 기타 이제 어떠한 그 동력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그 천율제원 방식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소금을 제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되더라. 공장용지. 그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천율제원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무엇하는 거? 채취하는 것만이 무엇이 된다? 염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지목이 무엇이 된다? 대가 되더라. 대. 이 대의 가장 핵심은 영구적인 건축물의 지목이 바로 무엇이 된다? 영구적인 건축물의 지목은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목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종교용지, 교회 같은 경우도 영구적인 건축물이죠. 그러나 지목을 대로 하지 않고 그건 종교용지. 종합운동장도 영구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종합운동장은 대가 아니라 채용용지. 이런 식으로 학교도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학교용지.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문화용 건축물, 의료용 건축물, 요식용 건축물, 숙박용 건축물, 그 다음에 업무용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표적으로 지목이 무엇이다? 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 이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이 통로의 지목은 됩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은 도로인데 한 가구만을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은 무엇이다? 건축물의 연장으로 봐서 이것도 무엇으로 본다? 대로 보더라 이겁니다. 대. 여덟 번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아홉 번째 8번 다음에 9번이죠. 9번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장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공장용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공장용지는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공장용지 나와 있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라든지 2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도 무엇이다? 공장용지다 이겁니다. 공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의료시설이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공장부지의 어떤 의료시설의 부지도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또 워낙 크다 보니까 공장 같은 경우 규모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여가 활동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가 활동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목이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학교용지가 있어요.
학교용지는 뭐 교사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학교용지입니다. 기숙사도 역시 학교용지. 다만 이러한 기숙사라든지 실습장 이런 것들이 학교 구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학교용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11번 장학 그 다음에 차입니다. 차 12번째 주. 차는 여기서 무엇이다? 주차장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12번째 주는 무엇이다? 주유소 용지예요. 먼저 주유소 용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름 넣으러 가는데 뭐 LPG 넣는데 그 다음에 원유 저장소, 저유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주유소 용지더라 이겁니다. 주차장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주차장. 교재 보시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맨 밑에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가 바로 무엇이다?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 다음에 주차조는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주차장.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얘네들은 무엇이다?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써 있고요. 부설주차장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그럼 이것은 뭐라는 거야? 주차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백화점이 이렇게 쓰면 백화점에 이렇게 딸린 부설주차장은 뭐가 아니다? 얘는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도 주차시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면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인근 부지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 여기다가 부설주차장을 졌다 이겁니다. 이때 요거의 지목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됐죠? 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설명해 드렸고요. 요 주유소용지는 1번하고 2번 즉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라든지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바로 밑에 보시면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즉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이거고요. 창고 용지 13번째.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창고 용지가 있습니다. 창고 용지. 창고 용지가 있는데 이 창고 용지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곳, 이게 가장 핵심이죠. 물건을 보관하는 곳의 지목은 무엇이다? 창고 용지. 그래서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그 보관 시설물의 부지가 무엇이다? 창고 용지. 근데 여기서 목장 안에 여기 과수원 내 저장 시설은 뭐가 아니다? 창고 용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과수원이에요.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로 저장 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목장 용지가 되지 창고 용지가 아니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에 뭐가 나오냐면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14번에 도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걸어가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거나 이런 것들.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 무엇이다?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도 도로가 되는 거고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도 무엇이다? 도로. 그거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도 무엇이다? 도로가 되더라 이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 도로. 자, 도로에서는 이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단지가 하나 있어.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뭐도 있을 수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통로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가 된다 이겁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의 어떤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
또 마찬가지로 공장 안에도 통로가 있을 수 있겠죠. 공장 안의 통로는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지 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째. 자, 15번째는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은 철도 용지가 있더라. 철도 용지. 철도 용지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하고 공작창. 철도 용지. 역사와 공작창. 그러니까 역사는 개인이 설립을 했던,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이 됐던, 국가에서 만들었던 철도 역사의 부지는 무엇이다? 철도 용지다. 그러니까 서울 역사, 광명 역사, 전부 다 지목이 뭐가 되는 거야? 철도 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통 운수를 위하여 궤도. 궤도가 뭐예요? 레일이죠, 레일. 일정한 그 레일.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작창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철도용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 16, 17, 18, 19, 20, 21, 22까지 했죠? 여기 16, 17, 18, 19, 20, 21, 22 여기까지 했고요. 쭉 넘깁니다. 양어 그 다음에 22가 공원이었으니까 23번. 23이 바로 뭐냐면 코드번호 23이 채용용지예요. 채용용지고 24번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원지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마장이에요. 경마장. 경마장의 지목은 무엇이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고요. 그러나 승마장. 승마장이라든지 경륜장, 승마장, 경륜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채용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뭐 기타 종합운동장, 스키장, 골프장, 야구장 이런 것,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채용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채용용지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영속성이 없다면 그게 나와요. 다만 체육시설로부터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면 즉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뭐 요트장, 카누장, 살림안의 야영장 이런 것들은 뭐다? 채용용지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유원지는 경마장이 중요하지만 기타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놀러 가는 곳 놀러 가는 것은 유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 그 다음에 낚시터,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유원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유원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민속촌 이런 것들은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은 유원지예요. 근데 극장이라든지 미술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의 지목은 뭐냐 이거 한번 볼까요? 극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문화용 건축물에 속해요. 그 문화용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목이 무엇이 된다? 대가 되더라. 대. 그 다음 24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25, 26, 27, 25, 26, 27은 설명해드렸고요. 28. 자, 25가 바로 뭐냐면은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든지 교회, 사찰, 그 다음에 어떤 제례를 올리는 사당 이런 것들의 지목이 무엇이다? 종교용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에 32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해서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종교용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속리산의 지목이 뭘까요? 속리산의 지목은 자 속리산의 지목은 임야예요. 국립공원이니까. 근데 속리산 안에 뭐도 있어요? 법주사가 있죠. 속리산 안에 법주사의 지목은 무엇이다?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이제 사적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적지가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고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예요. 그럼 사적지는 뭐냐?
문화재로 지정된 거.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 유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적지인데 이 사적지가 공원 안에 있으면 뭐다?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 사적지 안에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예요. 따라서 다시 속리산의 지목은 임야예요. 속리산에 법주사가 있죠. 법주사의 지목은 무엇이다? 종교용지입니다. 그죠? 그 법주사에 가보면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이렇게 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걸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쌍사자 석등인데 얘는 사적지란 말이에요. 문화재란 말이죠. 그러나 얘가 어디에 있어 지금? 법주사라고 하는 종교용지 그 안에 있죠. 그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사적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종교용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적지에서는 그런 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묘지는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8번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8번이 바로 무엇이다? 잡종지더라 이겁니다. 27번까지의 지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잡종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혐오시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잡종지에 들어가요. 흙을 파낸다든지 돌을 캐낸다든지 야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끄러운 비행장, 공동우물,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도축장,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모두 무엇이다? 잡종지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맨 위에 잡종지에 보면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것은 잡종지가 아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흙을 파내거나 돌을 캐내면 잡종지예요. 근데 이것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면 잡종지가 아니다 이거죠.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갈대밭 조심하셔야 돼요. 갈대밭. 그러니까 보통 1번부터 27번까지 다른 지목에다 갖다 못 붙이면 전부 다 이건 잡종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법정 지목 28개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법조문 위주로 해서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28개의 지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저거구나, 이거는 뭐 목장용지다, 이것은 공원이다 맞출 수 있는데 28개의 지목을 순서대로 나열을 못해도 되지만 법정 지목을 알고 있으면 때려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옳은 것은이라고 써 있죠. 1번에 보시면 휴양하고 정서생활이라고 써 있어.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휴양, 정서생활 나오면 공원이에요. 체육용지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온수, 약수, 석유류면 광천지지만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 광천지가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재배한다? 답.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이건 하천인데 소규모의 수로는 무엇이다? 소규모의 수로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더라 이겁니다. 작년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적 총설해 가지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적 총설에서 한 5문제 정도, 적게는 4문제, 많게는 5문제. 그 12문항 중에 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이죠. 지적 공부 쪽 관련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